언제든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동양인들은 코가 짧고 양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세련되고 티나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스마일 성형외과 정우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코 성형 중에서 코끝을 만드는 자가 연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코 수술을 하기 있어서는 콧대와 코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주로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하고 코끝은 자가 연골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콧대와 코끝을 분리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골은 세 가지 연골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귀연골,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귀연골, 그 다음에 사람 몸 이 갈비연골에서 채취한 갈비연골이 있습니다. 갈비연골은 흔히 늑연골이라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귀연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귀연골은 양쪽 귀에 다 있고 어느 정도 양이 많고 풍부하지만, 귀연골이 좀 부들부들하고 약하다 보니까 코끝을 이렇게 지지하는 데 사용하려면 많은 양의 귀연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코끝에 얹어서 사용하기에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데는 약간 부들부들해서 티가 안 나고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코끝에다가 좀 지지를 했을 때는 물론 선생님에 따라는 틀리겠지만 약간 귀연골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후에 아니면 3개월 뒤에든 언제든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비중격 연골이 정말 좋은 연골이라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지만 실제적으로 동양인들은 코가 짧고 양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중격 연골도 양이 코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씩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귀연골을 보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두 군데를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양에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귀연골보다는 비중격 연골이 조금 더 지지가 되고 단단한 점이 있어서 코끝을 지지하고 코끝을 올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증된 연골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전신마취 하에서 자가 연골인 늑연골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기증된 연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연골을 뗄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 수술 시간이 빨라지고 간단해졌습니다. 기증된 연골을 사용하는 장점은 물론 앞에 있는 귀연골이나 비중연골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솔직히 동양인들에 있어서 코끝은 이루고 있는 연골이 낮고 작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지가 필요한데, 코끝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티가 나지 않으면서 코끝이 오똑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코를 선호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증된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작은 양의 기증된 연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코끝이 떨어지지가 않고 코끝 모양이 자연스럽고 세련되고 티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증된 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코가 처음부터 좀 들린 경우들도 있고, 코가 낮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코끝이 조금 올라가면서 더 들릴 수 있게 되는데, 관상학적으로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흔히들 재물이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창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리면서 길이 연장도 같이 하면서 올리면 티가 안 나오고 정말 이쁜 코가, 자연스러운 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코끝을 만드는 귀연골, 비중연골, 갈비연골, 늑연골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연골의 특징과 수술하는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술해야지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코끝의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